자, 표본 평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본 평균이라는 건 뭐냐? 표본의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표본은 쉽게 얘기하면 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를 조사할 수 없다면 당연히 정확성은 떨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확성을 조금 더 높이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표본의 평균을 조사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현실적 이유 때문에 전체를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만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원래 집단이 있다고 칩시다. 그걸 모집단이라고 해요. 모집단. 자, 그 안에서 일부를 추출하는 거죠. 추출.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일부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집단의 일부를 우리는 표본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 표본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게 바로 표본 평균이에요. 그리고 이 표본의 평균뿐만 아니라 분산, 또 분산을 가지고 표준 편차까지 구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이 평균이 아주 집중적인 내용이 될 거고요.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즉 우리가 뽑은 그 일부의 분산과 표준 편차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평균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원소 4개짜리 모집단을 가지고 2개짜리 표본을 만들 겁니다. 가능한 한 모든 표본을 다 만들 것이고, 그 표본마다 만들어지는 평균, 분산 이런 것들을 구해서 원래의 모평균, 원래 집단의 평균과 원래 집단의 분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집단의 숫자가 1, 2, 3, 4니까요. 평균 금방 구할 수 있죠. 평균 M은 어떻게 구하죠? expectation X는요? 시그마 XI PI로 구하죠. 근데 숫자 자체가 4개니까 PI는 다 4분의 1로 동일합니다. 그럼 구해보면 평균 얼마 나와요? 4 나오죠. 우리는 이것을 M이라 하고 이것을 바로 모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VX는요? 시그마 XI의 제곱 PI에서 X의 제곱의 평균에서 뭘 뺍니까? 평균의 제곱, 즉 M제곱을 빼는 거죠. 자, 그렇게 계산을 하면 5가 나와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모분산이라고 하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만들 수 있는 2개짜리 표본의 크기가 2인 모든 표본을 만들어 볼 거예요. 표본을 추출할 때는요,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표본을 추출할 때는, 자, 일단 복원 추출을 합니다. 이 복원 추출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 뽑고 1 뽑고 또 1도 뽑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복원 추출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1357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1357이라고 씁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 뭘 쓸 거냐면요, 우리가 추출을 하는데 모집단에서 1과 1 2개를 뽑았을 때 그때 나오는 그 표본의 평균을 제가 여기다 갖다 쓸 거예요. 그러면 평균이 몇 개 나오겠어요? 무지하게 많이 나오겠죠? 16개가 나와요. 그럼 그 16개의 평균들과 원래의 평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여기 이제 1하고 1이 만났을 때 평균 1이 될 것이고요. 1하고 3이 만나면 2, 3, 4 이렇게 될 것이고요. 2, 3, 4, 5. 3, 4, 5, 6. 그 다음에 4, 5, 6, 7이 나올 겁니다. 여기 지금 써있는 16개의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표본을 계속 뽑았단 말이에요. 2개씩. 그쵸? 2개씩 뽑은 만들 수 있는 모든 표본들의 평균을 제가 여기다 다 쓴 거예요. 그래서 표본의 평균, 여기 들어갈 말이 표본의 평균이에요. 표본의 평균, 그걸 우리는 바로 X바라고 표시합니다. X바. 아시겠죠?
그래서 뭘 구해봤냐면 이 x바들, 여기 나와 있는 16개의 x바들의 평균을 다시 한번 구해봤어요. 이렇게 써야겠네요. x바들의 평균. 맞죠? 했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4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모 평균하고 어때요? 똑같더라 이거죠. 이게 말장난이 아닙니다.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그리고 나서 이것을 히스토그램으로 한번 그려봤더니, 자, 1, 2, 3, 4, 5, 6, 7이에요. 자, 이것에 대한 도수들을 그려봤거든요. 그랬더니 평균이 1인 건 한 번, 그 다음에 둘, 셋, 4일 땐 넷, 다시 5일 땐 3, 2, 1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뭘 알게 됐냐면, 아, 이 x바들은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을 이루더라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x바들은 뭐다? 정규분포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규분포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가지고 결국 확률을 구해낼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대단한 발견입니다, 이게. 정규분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x바들은요, x바들은 어떠한 정규분포를 따르냐면 x바들의 평균은 얼마예요? 모평균하고 똑같으니까 m이거든요. m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모든 표변들의 분산도 한번 구해봤거든요. 그랬더니 vx바가 얼마가 나오더라? 원래 분산 5를, 여기 보이시죠? 모분산. 원래 분산 5를 뭐로 나눈 거? 표본의 크기인 2로 나눈 것과 똑같더라 이겁니다. 분산은 다 구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이거 데이터 16개를 가지고 다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2분의 5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n분의 분산을 써야 되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을 쓰시면 됩니다. 시그마 제곱은 뭐예요? 바로 여기 모 분산이 바로 시그마 제곱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물론 뭐 이거를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쓰고 싶으면은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줘도 괜찮습니다. 자, 표본의 분산을 구하는 식을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집단이 있죠. 모집단에서 만약에 x를 몸무게라고 합시다. 몸무게요. 자, 그러면은 모집단 자체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n인 그런 표본을 이미 추출했어요. 그럼 표본 하나 뽑고 또 하나 뽑고 또 하나 뽑고 또 하나 뽑고 많이 뽑을 수 있죠. 자, 이 수많은 표본들의 평균을 제가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x바들이 많이 생기겠죠. 다시 한번요. 이거 한 개의 평균도 x바, 이것도 x바, 이것도 x바예요. 물론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x바 1, x바 2, x바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바로 뭐냐? 이 x바들은 뭘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걔는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냐면은 평균은 x바들의 평균은 똑같이 모평균 m과 똑같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루트 n분화 시그마의 제곱을 분산으로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n은 뭐라고요? 바로 표본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표본 한 개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표본 한 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자, 그 안에는 x1, x2, x3 쭉 xn까지 있을 거예요. 왜? 표본의 크기가 몇 개니까? n개니까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n개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평균을. 근데 평균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각각의 확률 변수에 뭘 곱해요? 확률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확률이라는 게 너무 쉽죠. n개 중에 한 개니까 모든 확률이 다 동일해요.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이라는 거죠. 이거를 위아래를 싹 곱해가지고 싹 다 더하면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 pi, 이게 바로 뭐예요? expectation x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expectation x는 지금 상황에서는 모평균이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러니까 모집단의 변수를 x로 놨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expectation x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쓰자? x바라고 쓰자는 거예요. 왜? 원래 집단에서 일부를 뽑았고 일부를 추출해서 그걸 가지고 구한 평균이기 때문에 원래 평균하고는 정확히 구분을 하기 위해서 부호를 다르게 써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pi가 그때마다 다를 때는 당연히 pi를 써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pi를 여기다 쓰지 않고 그냥 앞에다가 n분의 1만 써주면 됩니다. 바로 이게 x바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분산을 구해볼까요? 우리가 평균을 알고 있으면 분산은 구하기가 참 쉽죠. 왜냐?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고 xi의 제곱 pi, 이게 바로 x의 제곱의 평균이죠. 빼기 뭘 빼요? 평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x바를 빼는 거예요. 지금은 x바의 제곱을 빼는 거예요.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pi를요, 여기 지금 보셨던 것처럼 확률이 맨날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를 빼고 요 앞에다가 n분의 1을 써주면 되는데요. 자, 분산을 구할 때는 n분의 1이 아니라 n-1분의 1을 써야 원래 모분산과 훨씬 더 가까워지더라라는 사실을 통계학자들이 최근에 새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n분의 1이 아니라, 그러니까 표본의 평균을 구할 때처럼 그 확률을 n분의 1로 세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의 크기에서 하나를 뺀 것, 즉 n-1분의 1을 해서 분산을 구했을 때 그것이 바로 원래 분산에 더 가깝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표본의 분산을 구하는데 왜 모분산과 가까워지는 게 중요한가요? 라고 얘기를 하려면 다음 내용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통계적 추정이라는 걸 배울 때 원래 모집단에서 일부의 표본을 추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일부의 평균이나 혹은 이 분산이 원래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예측하고자 할 때 꼭 필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분산이에요. 모분산. 그러니까 원래 집단의 분산. 근데 생각해 보세요. 평균을 다 알아야 분산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애초에 모집단을 다 구할 수 없어가지고 일부만 뽑아서 어떻게 좀 일부만 뽑아가지고 일부 뽑은 거에서는 평균하고 분산을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좀 이 전체 집단을 예측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 모집단의 분산을 우리가 다 구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추정할 때 모분산이 필요한데 그 모분산을 추측할 수가 없으니까 표본의 분산을 활용해서 모분산을 추측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표본의 분산을 그냥 모분산이나 같다고 놓고 풉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분산을 구하는 공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 자리에 n분의 1이 들어가야 맞는데 통계적 추정을 위해서 표본 분산을 가지고 모분산, 표본 분산을 가지고 모분산하고 똑같이 써먹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바로 표본의 분산을 구할 때도 조금은 더 모분산하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숫자를 바꿔보자. 왜? 그 의미로만 쓰이니까. 아시겠죠? 표본을 구했으면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는 그 표본의 평균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표본의 분산도 정확히 구할 수 있잖아요. 모분산을 모분산이다 라고 치고 쓰고 싶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n-1이라는 숫자로 조금 바꿔준 거예요. 왜? 통계학자들이 여기다 n분의 1을 넣는 것보다는 n-1분의 1을 집어넣는 것이 바로 모분산하고 훨씬 더 가까워질 확률이 높다라는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표본의 분산이니까 표본 분산이라고 씁니다. 기호는 소문자 S의 제곱을 쓰고요. 그리고
이 표본 분산은요, 아까 우리가 표본의 평균들을 다 구해가지고 평균을 구해봤더니 원래 모평균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본의 분산을 다 구해가지고 평균을 내보면 원래의 분산하고 같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얘를 계산할 때 n이 아니라 뭘 써야 더 가깝다? n-1을 써야 더 가깝다 이겁니다. 아시겠죠?